한 번은 왜 맞았어요? 근데 나한테 그걸 어떻게 네가 해놓은 거지? 시원이 지금 약간 민망하지 않니, 시원아? 아닌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아 그래? 그래?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좀 점수가 안 나와서 맞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요. 근데 얘들아 오늘 좀 피곤하니? 오늘 전체적으로 그 모든 학생들이 분위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 좀 다들 뭔가 좀 다운돼 있고 뭔가 약간 왜 그럴까? 어떤 기분일까? 왜 그러지? 모든 왜 묻지 않습니까? 숙제하다가 수학 숙제? 학원 숙제?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은 좀 틀린 친구도 있고 좀 한 개 틀린 친구도 있고 뭐 두 개 틀린 친구도 있고 뭐 다 맞은 친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좀 책을 한번 펴봅시다. 일단 책을 피면서 양심의 가책을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일단 30페이지를 한번 펴보고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매니아 깔끔한 34번. 여러분, 자 한번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김소월 작품 공부할 때, 자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죠? 삼음보 민요조라고 얘기를 했죠? 삼음보 민요조. 김소월 작품 공부할 때. 그리고 여러분 가시도 몇 음보죠? 가시도? 3음보잖아. 3음보, 3음보 민요조. 일단은 1번 좀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괜찮아.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인과 이별 상황을 가정하거나 아니면 인과 지금 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나 해서 슬프잖아. 애상적 오죠. 맞아. 동그라미. 자,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진단의 꽃을 좀 헷갈릴 수 있어도 어쨌든 수의상관이니까 반복이라고 또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그 다음에 어떤 이별 상황에 어떤 한을 드러냈다. 이것도 맞아. 이렇게. 가정은 아니에요. 그렇지. 가정에서 조금 이게 애매한 선지일 수도 있어. 이별로 인한 화자의 청원. 근데 일단 한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별로 인한 감정 알겠지?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틀렸잖아. 재에 대한 희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김소월에서는 그건 전혀 없잖아. 가시리에만 있잖아. 가시리에서만 드러나. 가시리. 하준아 너 이거 틀렸어? 네. 이거 4번이라고 했어? 네. 그래. 그렇구나. 그 이별의 한 이게 좀 주제가 이별의 정한이다. 그걸로 좀 묶이긴 해 알겠지? 그래서 4번은 좀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5번이 확실히 틀렸다. 그래서 5번으로 가야 돼. 이해됐나요? 그럼 정한이 뭐예요? 정한이 그냥 한의 정서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정한이나 한 같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이 그냥 좀 평범한 고등학교 내신 난이도 수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평범한 거 그냥 남고의 어떤 문제 스타일. 예를 들어 도안고는 이거에 3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성고는 이 정도로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난도 갑자기 높이면 이상해지고 대전고도 이거보다는 한 2배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 됐죠? 아니 선생님 도안고는 일반고인데 왜 3배도 어려워요? 도안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별칭이 있잖아요. 도안외고라고. 학군이 좋게 형성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또 학구열도 매우 높고 한 거기 도안고는 내가 알기로는 뭐 교장실에 뭐 하루에 평균 한 5건에서 6건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왜요? 일종의 좀 약간 뭐 이제 컴플레인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데 사료하고 있어서 좀 괜히 좀 무슨 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학교열이 높다 보니까 좀 전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다른 학교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두원고도 그렇고 아무튼 자기가 가는 모든 학교는 이거보다 어렵고
남녀 고등학교 중에서 괴정고나 만년고, 한박고 뭐 이 정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풀면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선우는 어디 학교 간다고 했지? 한빛고. 한빛고도 이거보다 한 1.5배에서 2배 좀 난도입니다. 알겠죠? 얘들 거기 지금 됐나? 아직 발표 안 했지? 근데 거의 되잖아, 지금. 집이랑 가깝다고 했지? 그래요? 여학생들이랑 같이 싸워야 돼서 좀 힘들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자, 2번으로 가보죠. 자, 반복적인 물음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임에 대한 어떤 애원, 정말 너 갈 거야? 애원. 뭐 괜찮지. 뭐 애원이라고 해서 틀렸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떠나고자 하는 임에 대한 원망. 나보고 어찌 살라고. 아마 필기도 돼 있을 거예요. 원망. 이렇게. 또 맞잖아. 선하면 아니올까 두렵다. 그 부분일 텐데 이것이 선하면 아니올까 아니구나. 잡사와 두아리만은 잡아두고 싶지만은. 근데 이건 자기의 탓이 아니잖아. 이거는 자기의 탓이 아니니까 이게 틀렸잖아. 내 탓하는 게 없어 여기서.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을. 그래, 요거. 아니올까 두렵구나. 여기 염려, 걱정하고 있잖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소극적, 체념적 태도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그 부분일 거야. 그래서 기다림의 정석.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2번이라고 했어? 필기 한번 봐봐. 30페이지 필기 한번 봐봐. 30페이지. 거기 아마 알러는 어찌 살라고 옆에 원망 이렇게 적혀있을 텐데 너무 원망에만 꽂힌 거야? 왜 그랬을까? 신기한 미스테리야. 화준아 적혀있니? 약간 민망하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것도 자 한번 봅시다. 지금 A는 여러분 거기 영구라고 하면 적어놨을 거야. 그리고 얘는 후렴구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는 I'm a boy 뭐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후렴구 주제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마 적혀있지 않아 지금?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고 고르는 거니까 시점하자가 겉으로는 아예 그 선생님이 출제하신 분께서 나는으로 해석하게끔 함정을 팠네. 그러니까 틀렸잖아. 본문과 잘 어울린다고 아니 어울리지 않잖아. 주제랑 어울리지 않잖아. 틀렸잖아. 3번이잖아. 이렇게 딱 그러면 지금 다시 보는 거 쉽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차분하게 하면 이게 약간 글자가 좀 많고 포장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 정도 스타일로 계속 주간 테스트가 나갈 겁니다. 알겠죠? 딱 지금 갈리잖아. 5개, 4개, 4개, 3개, 2개 딱 갈립니다.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딱 갈리잖아. 대충 각이 나오죠 지금. 지금 물론 지금 연습 단계인데 이렇게 갈립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게 국어예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3개월 동안 준비를 잘 해봐야 되겠어요. 법 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재능적인 부분이 의외로 작용을 많이 하는 게 국어가 조금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미리 지금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이제 진달꽃을 한번 출제를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자, 나무기학교 가실 때는 누가 가시는 거야? 이미 가시는 거잖아. 이렇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는 거리고 누가 가시는 거야? 역시 이미 가는 거잖아. 이미 가시는 거.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세요. 자, 그래.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야. 자, 4번. 가시다의 주체는 임이다. 그래. 이미 가시는 거니까. 자, B. 꽃을 뿌려 앞길 쭉. 이거 뭐라고 설명했어? 산화공독에 아마 적혀 있을 거야. 꽃을 뿌려서 덕을 기린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괜히 또 공부 이상하게 해가지고 A 불비 이건 쓰긴 썼어. 근데 여러분 D 부분이 아니라 어디야? 여기가 A 불비잖아. 하준아 이거 맞췄니? 그래 다행이네.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봐요. 몇 번이라고 했어? 4번이요. A. 이거 여러분 이거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반어법이잖아. 반어법은 알았는데 아직 그래 우리가 역설법 아직 오늘 표현법 자세히 안 배워서 좀 헷갈렸을 것 같긴 해. 자 여기 이 겉으로 모순된 표현 여기 모순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이거는 역설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를 골랐으면 안 돼. 그래서
기억, 니은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죠? 희연아 너 몇 번 틀렸어? 4번. 몇 번이라고 했니? 4번. 그래요. 이거 역설법이 알겠죠? 그래요. 희연이도 지금 약간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죠, 사실. 선생님 어려워요. 선생님 어떡합니까, 선생님? 근데 지금 조용히 얌전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틀린 사람은 이건 진짜 부끄러워야 돼. 왜 그러냐면 27페이지 한번 펴봐요. 형이 지금 27페이지 2번을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2번. 멤버들 가래 꺾어 있어 없어요? 있죠? 5번 틀린 사람 한번 양심 고백 손 들어봅시다. 왜 틀렸어? 여기 멤버들 이거 화제의 분신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척 폰만 잡았지 다 했던 거에서 집어넣습니다. 포장지에 속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멤버들 다른 작품 나중에 한번 만나볼 테고 흥랑 멤버들 이거 화제의 분신 나타나는 거다. 멤버들 골라 꺾어서 님에게 보낸다.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의 세니까는 나인가 여기세요. 이게 화제의 분신 멤버들 이렇게 되잖아. 진달래꽃과 유사한길 화제의 분신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 5번에 별표 치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스타일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하는 문제, 킬러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별표를 치세요. 알겠죠? 어? 니불이 어디지? 아, 이불. 이것도 물론 황진이 작품이니까 뭐 임에 대한 그리움은 있어. 근데 이제 분신을 찾아야 되니까 이 분신은 아닐 거 아니야, 맞지? 하주 이거 틀렸니? 맞아, 다행히. 저는 질문했네. 잘했어.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면 좋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좀 더 해야죠. 오늘 5강을 차례인가요, 여러분? 그래요, 5강으로 가봅시다. 5강 맞아요, 여러분? 36조 안 했지? 4강 오늘 마무리해야 되잖아, 맞지? 아이고, 하필 삼춘곡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여러분 삼춘곡 간단하게 개발 설명했었죠? 뭐 가사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그냥 끝냈나? 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펴놓고 자, 삼춘곡 한번 적어볼게요. 자, 삼춘곡. 자, 제목을 한번 적고 자, 여기 춘, 봄이죠, 봄. 자, 상, 즐기다, 맛보다. 결국에는 봄을 즐기고 맛보는 노래. 이게 삼춘곡 제목을 일단 확인해 봤고, 자, 일단은 이 작품의 갈래는 자, 가사입니다. 가사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자, 일단 가사는 여러분 일단 율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시조랑 같은 사음도 율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음부가 계속 연속됐다고 해서 사음부 연속체야. 그래서 연속체니까 이게 길어져. 그래서 장영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불 켜도 꺼도 괜찮지? 잘 보이니?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요게 리듬감도 있어서 운문적인 성격도 있는데 줄글 같잖아 언뜻 보면. 그래서 줄글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운문적 성격과 산문적 성격이 둘 다 있어. 그래서 일단은 가사라는 갈래의 특성을 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사라는 갈래의 특성. 그리고 가사라는 갈래는 큰 범주로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일단 제목의 의미 한번 확인해봤고 가사의 특징 정리해봤습니다. 다 적었나요? 네. 많이 힘들구나. 으쌰. 근데 저기 가빈이 너 언제 오는 거야? 내일 온다는데요. 여행을 정말 길게 갔구나, 맞죠? 부럽다.
야, 갑이 적응하기 힘들겠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여러분? 네,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죠. 딱 생긴 게 정말 재미없게 생겼죠. 정말 노잼 스타일입니다. 아유. 자, 조상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연조와 속세 실어입니다. 그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가봅시다. 홍진, 붉은 먼지. 자, 세모를 쳐야 되겠죠? 붉은 먼지, 속세를 가리킵니다. 속세. 속세에 묻힌 분내, 분은 사람이야. 사람들이요. 속세에 묻힌 사람들이요. 이 내 생활, 나의 라이프, 생활 어떠한가? 자, 뭐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형 어미죠. 그러니까 무슨 법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설법. 야, 내 생활 어때? 하고서 지금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적 첨자잖아. 이게 듣는 사람이라 볼 수 있잖아. 걔네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반사에서 잘 보이려나? 말을 건네는 어투다. 자, 사람들이요, 내 생활 어때? 하고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어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서 자, 옛사람들의 풍류, 자연을 즐기는 걸 풍류라고 하는데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역시 또 서리법 사용하고 있죠. 옛사람 풍류에 미친다, 닿는다 이런 얘기야. 나도 옛사람 풍류 수준은 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야, 내가 옛사람 풍류에 비슷하다 이렇게. 자, 또 가보죠. 천지간 남자몸이 나만하니 많건만은 살림의, 자, 살림은 동그라미 쳐야지. 여기 이제 자연을 뜻하는 거잖아. 자, 그럼 홍진과 살림 대비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대조 대비. 자, 살림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역시 또 서리법.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기아집에 안 삽니다. 초가집에 살아요. 기아집에 살면 좀 안 어울리잖아, 맞지? 수가 뭐 몇 칸 안 되는 초가집. 자,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자, 그다음 편하게 들어요.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사이에 풍월 주인이 되었다.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구나. 자, 일단 뭐구나 하니까는 영탄적 표현. 자, 그 다음에 풍월 주인 되었구나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 해서 뭐 자부심이 또 드러나있지. 야, 내가 이 자연의 주인이야 이렇게. 그거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힘내요.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힘내.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봄이 왔어. 그래서 상춘곡이잖아. 자, 봄에 피는 꽃이야. 복숭아꽃, 살구꽃. 그래서 계절감이라고만 드러내볼까? 적어볼까요? 계절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복숭아꽃, 살구꽃. 자, 그 다음에 석양 속, 석양에 체크하고, 자, 이거는 붉은색의 이미지가 연상돼. 그리고 푸른 가랑비, 푸르도다 이렇게 돼서 푸르다 이렇게 되니까 푸른색 이렇게. 그러면 붉은색과 푸른색,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색채 대비 이렇게 또 찾아주면 되겠지. 그 여러분 이런 색채 대비, 색깔 뭐 이런 거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어떤 이미지예요? 시각적, 심상 이렇게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시각적, 심상 이렇게. 아, 이게 한국어로 쓰다가 이게 문교 쓰니까 약간 연한 거 같네. 깜빡하고 못 봐가지고.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여러분? 안 적었어요? 잘 듣네. 오늘 역시 여러 반을 같지만 34반이 역시 제일 우수합니다. 보면 아주 긴 말이 아니에요. 자,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울게요. 근데 얘들아, 갑자기 그런 생각 들지 않니? 새해가 오는데 약간 새해의 어떤 설렘보다는
아, 종일반 할 생각이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니 얘들아? 네. 아 내가 그래서 그래. 2023년 뭐 새해 다짐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또 종일반 할 텐데 이게. 자 그다음 가봅시다. 힘냅시다 우리. 자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 보통 얘기하잖아. 자연 보면 야 진짜 그림 같다 조각 같다 이러잖아. 똑같아 이 사람은. 야, 칼로 막 이렇게 그 붓으로 그렸나 하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거지. 아 놀러 가고 싶다, 맞지? 강원도만 가도 행복할 것 같은데. 설악산. 자 그래서 막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 야 신이 만든 것 같다. 조물주의 솜씨로 야단스럽구나. 야단스럽다고 뭐 신나다 이런 뜻보다는 아름답다 예찬하는 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겠죠? 자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디귿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우 중요해요. 자 볼게요. 수풀에 우는 새는 새가 울어. 봄 기운을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는 아양 턴다는 얘기야. 무라 H혜연이 자연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새랑 화자랑 지금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흥겨움이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 역시 또 서리법. 자 그러면 요 지금 새가 느끼는 감정은 흥겨움으로 보는 건데 사실은 누가 흥겨운 거죠? 자기가 흥겨우니까 괜히 새도 흥겹다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저 새는 뭐의 대상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나중에 또 배울 텐데 감정일의 대상이다. 근데 여기서의 그 새의 감정은 슬픈 게 아니라 흥겨움이라고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흥겨움. 자, 그럼 사실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선정 이유는 우리 시상 전개 방식 중에 공간의 이동이거든. 그래서 이제 초가집에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정자로 간 거예요. 정자를 좀 사방이 뚫려 있잖아. 정자에 앉아보니. 자, 그러면서 소여 음영을 천천히 거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자, 그다음 자 봐봐요.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적적하면 우리 괜히 외로운 거 같잖아. 근데 이게 외로운 게 아니야. 외롭다고 하면 안 돼요. 굳이 따진다면 그냥 한가롭다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가롭다. 그냥 그 적적한 건 그냥 한가롭다. 이렇게 함정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정막해가지고 뭔가 쓸쓸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루가 적적하다, 한가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나오잖아 또.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맛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다. 역시 이것도 외롭다고 하면 안 돼요. 혼자라고 해서. 우리 혼자라고 해서 무조건 외로운 거 아니잖아. 혼밥도 얼마나 맛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혼자 약간 닭커피 마시고 혼자만 어떤 시간 갖는 거. 물론 외로울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그냥 좀 적적하게 아니라 그냥 한가롭게 혼자 여유있게 지내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여보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 하면서 또 같이 가자고 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 이웃들한테. 그래서 역시 누구를 또 부르고 하는 거.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투 이렇게 또 적어줍시다. 사실 오늘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지? 근데 좀 더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니 얘들아? 막 가끔 나도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좀 약간 힘들면 막 빨리 막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 약간 양가감정 있잖아. 그래서 막 말이 빨라질 때가 있어. 그래서 천천히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연습한 거야. 표현법 찾는 건데 조사를 동그라미 쳐봅시다. 산책은 그리고 목격은 이렇게 우리가 대꾸법 찾을 때 조사가 같은 거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앞뒤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잖아. 그래서 대꾸. 자, 그 다음 봐봐. 아침에 동그라미 끊고 저녁에 이렇게 돼 있잖아. 오케이. 대꾸법이 쓰였다. 자, 아무튼 뭐 자연스러워서 이것저것 하시네요. 맞죠? 아침에 산나물도 캐고 저녁에 낚시도 하고. 그리고 역시 빠질 수가 없는 게 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술은 뭔가 힘들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역시 풍류 이렇게 적어놔야겠지. 술은 풍류다. 참고로 여러분 술이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뭔가 기분 좋을 때 마시면 풍류예요. 똑같아 옛날이랑. 힘들 때 마시면
힘들 때 마실 때도 있거든 간혹. 그때는 일시적인 근심 해소.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즐겁게 마시고 있는 겁니다. 풍류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좀 와인 한 잔씩 다 했나요 부모님이랑? 약간 이제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짠 하면서 케이크 같은 거 그렇게 안 했어? 어? 그래 그런 건 안 했어? 술을 한 잔씩 해본 적 없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이랑 이게 좀 이렇게 케이크도 하고 와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내는데 요즘 학생들은 보니까 이게 친구랑 많이 놀더라고 맞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이렇게 그렇게 많이 놀더라고요. 자 가볼게요. 자 술을 갈고루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고 한 잔 마실 때마다 가지 꺾어가지고 한 잔 또 마시고 두 잔 되게 우아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를 우아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아미가 드러난다. 우아하다 이렇게. 좀 어려워. 이거 잘하면 사실 자연친화 작품은 거의 마스터하는 겁니다. 자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시냇을 건너온대. 자 그러면은 여기만 가로를 쳐볼게요. 자 바람이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온대. 바람이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오는 요 이미지는 물론 이제 이거를 수평적 이미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건너오는 거니까. 요게 이제 고3 수능 특강에 이렇게 문제가 낸 적이 있어. 알겠죠? 바람이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오는 거니까 수평적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붉은 꽃잎은 옷에 진다. 그럼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 진다는 떨어진다거든. 그러면은 여기는 수직적 이미지. 여러분 막 지금 바람 불고 막 꽃잎 옷에 떨어지고 막 자연이랑 거의 버무려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화일체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꽃잎 옷에 떨어지고 막 바람 불고 막 이렇게. 자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여기 고전 시가에서는 공간학교 심사에 거의 없거든. 근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진다. 그러면 후각이 시각으로 옮겨갔잖아. 후각의 시각화. 그래서 요 지점은 공간각적 심상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공간각적 심상이 나온다. 조심해야 되겠죠?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학교에서 참 쓸데없는 거 많이 하지 않냐 얘들아? 선생님 저는 나중에 멋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훌륭한 의사가 되라. 근데 이거 왜 하고 있지? 맞지? 좀 힘들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나중에 유명한 컴퓨터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갑시다. 자,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어린아이더러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또 한번 연습해봅시다. 어른은 조사 동그라미 끊고 아이는 오케이 아하 됐고 찾을 수 있겠죠? 대구번. 자, 그 다음 미음 안보 천천히 또 거닐면서 자, 시냇가로 갔네. 이 사람 혼자 앉는 거 참 좋아하네. 자, 혼자 앉아. 고운 물에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맑은 물을 부어보니 떠오는 것이 자 도화로다. 도화는 복숭아꽃이에요. 복숭아꽃. 근데 이제 그 썰이 있어. 들어는 봤나? 어떤 남자가 있는데 시냇물 여기에 막 꽃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뭐지? 하고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 막 풍족한 막 먹을 것도 많고 막 과일도 많고 막 열매도 많고. 그렇지. 들어갔구나. 근데 얘가 그래도 나름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튼 아내가 있어. 그래서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여기서 같이 살자고 얘기해서 막 내려갔어. 그래서 아내한테 야 우리 저기 되게 좋은 게 우리 거기서 살자. 그래서 같이 올라갔더니 갑자기 이게 사라졌다는 썰이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여기는 이상향을 얘기. 이상적 공간. 이상적 공간 하면 약간 유토피아 같은 천국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 할 때 무릉도원이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어때? 무릉이랑 가깝다고 표현하고 저들이 그곳이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해 줍니다. 야, 내가 있는 게 지금 무릉도원이랑 가까워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다 했어요. 이제 다 해갑니다. 삼중곡을 다 해간다는 얘기죠? 수업이 다 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미쳤나 이 사람이 소나무 사이에 막 꽃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꽃 여기 막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신기해 맞죠? 꽃 들고 막 올라가는 거야. 어디로? 산봉위로. 신났어 막. 자, 구름 속에 막 앉아봐. 뭐 신선된 느낌이야. 수많은 촌락이 곳곳에 막 뻗어 있고. 우리가 정상 올라가면 막 집이 막 이렇게 딱 보이잖아? 그걸 표현한 거고. 자, 안개와 노을이 수놓은 비난을 펼쳐 놓은 듯. 자, 여기 체크합시다. 듯. 자, 이런 거 나오면 지급법이에요. 이런 거 표현상의 특징 좀 잘 기억해 주고요. 지급법 뭐뭐 듯 나오면. 자,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넘치는구나. 왜냐면 봄이 왔으니까. 상충고. 자, 그 다음 미음도 중요해. 이 사람들 조상님들이 싫어하는 게 이런 거잖아. 공명, 벼슬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 자, 그런데 화자가 꺼리는 게 아니라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가 날 꺼린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주체랑 객체가 바뀌었다. 주객 전도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객 전도. 사실 화자가 공명을 꺼리고 화자가 부기를 꺼리는 거겠지. 우리 조상님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맞지? 근데 약간 우리는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서 좀 돈 자랑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아직까지도, 맞지? 외국 애들이 돈 자랑하는 거는 어우 쎄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선수들이 막 돈 자랑하면 아유 저 떴다고 저거 약간 이런 게 하준아 너도 있니 혹시?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우리 한국은 좀 겸손해야 되고 좀 과시하면 안 되고 맞죠? 수액 막 이렇게 하면 아유 저 사치스럽게 이게 은연중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사실. 그러면서 뭐면 된데 청품 명어 외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역시 없어. 다른 법 없어. 그러니까 이 지금 정극이는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 하면은 팔로우가 지금 청풍이랑 명월밖에 없는 거야. 딱 2명. 인스타 스타 아니야. 막. 관심 없어. 나는 이 둘만 마팔하면 돼. 이런 느낌이야. 단표 두항에 헛된 생각 안 해. 자, 헛된 생각 도구에서 찾아라. 본문에서 찾아라면은 공명이랑 부기를 찾아야 되지. 이렇게. 근데 그 생각 안 난대지. 부기 공부 이런 관심 없대. 아무튼 백년 행락이 이만한데 어떠리. 역시 또 서리법 사용하면서 야 이만하면 나 만족한다.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안분지족 또 가난한데 또 만족타 안 빈다 또 어쨌든 지금 단표 누항의 어떤 삶의 자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면 사실 공부 못해도 될 것 같아, 맞지? 에이 그래 난 만족해. 이만한데 난 행복하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러분. 3글자죠? 5글자죠? 4글자죠? 4글자.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잖아. 이렇게 딱 3글자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마지막 행이 시조랑 유사한 거를 유사한 가사를 격식이 정해진 가사다 해서 정격 가사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요거까지 알면은 완벽해, 퍼펙트. 삼춘곡 안 틀려 이제. 삼춘곡은 작년 수능 특강에 실화했었어요. 그래서 고3들도 또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2023년에는 안 나오겠지. 그리고 너희들 때 다시 실릴 가능성이 높아. 딱 주기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잘 보고 외부 지문으로 학교 선생님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여기 아까 포인트에 감정이입도 있었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객전도 이런 표현도 있었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뭐죠 여러분? 뭐 감각적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내기 참 좋아하신다. 그래서 외부 지문으로 할 때 쑥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힘들겠지만 4번, 5번, 6번 세 문제를 잠깐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산뜻하게 한번 풀어보고 진짜 오늘은 깔끔하게 그 정답만 확인하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이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내가 내는 거지 상충곡에서 낼까 아니면 남신지 유권 박시공에서 낼까? 어디서 하고 싶니 얘들아? 올라와봐. 한 지문만 되게. 어디서 하고 싶어? 이거 하고 뭐예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본가 둘 중에 뭐 하고 싶어 미나?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저기 뒤에 있는 3페이지 그 우리 남신이주 유동 박시본가 안 했니? 아 했어요. 뭐 하고 싶어 얘들아? 한번 골라봐봐. 우리 저 민기야 뭐가 땡겨? 남신이주 유동 박시본가 아니면 삼춘구? 야 역시 민기 5개 맞았지? 4개인가? 3개? 미안하다. 이거예요. 뭐? 남신이주 현대시로 갈까? 그래 그럼 현대시 그렇게 한번 5개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저 하나만 하면 돼요? 저 카메라에서 그거 하나만 해. 부담 없이 알겠지? 삼충고. 근데 그걸 삼충고 지금 왜 했어 이씨? 이건 주간 테스트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니 원래 나도 조금 어렵게 내고 싶거든. 근데 애들 저번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번에 또 나 어렵게 내면 애들 국어 그만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냥 적당히 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내주세요. 시연아 약간 지금 그런 눈빛 같은데 아니지? 근데 시연아 오늘 피곤하니? 괜찮아? 시연이 가오 고등학교 썼어? 잘 썼어. 남녀. 근데 뭐 시연이 성향상 내가 볼 때는 뭐 꼼꼼하게 내신 잘 준비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 야, 이 시원이가 약간 좀 조금 겸손. 이거 봐봐, 이게 한국 사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지금 겸손한 게 몸에 있잖아. 이 겸양의 미도. 안 꼼꼼합니다 하면서 보면은 필기한 거 봐봐. 기가 막히지. 이 여학생들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필기. 성은 어떻게 했어? 그래, 잘하네. 선우는 내가 볼 때 한빛고에서 승부 보려면 국어는 한 2 맞춰주고 수학에서 1 해줘야 되고 영어에서 한 2 쳐주면 그래도 성공한다 알겠지? 그 정도. 남녀고등학교에서는 좀 남학생들 여학생 차이가 그게 있는 건 아닌데 수학에서 남자들이 좀 해줘야 되고 국어는 한 2 맞춰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학생들은 국어 이기기 쉽지가 않아. 여학생들은 정말 그냥 국어를 너무 꼼꼼하게 하고 너무 좋아해. 첫째는 수학보다는 국어를 좋아하고 이게 이상해. 남자애들은 국어 공부하면 약간 좀 부끄러워해. 그런 게 있어. 아 무슨 남자가 국어 좀 3등급 맞아주고 수학 해줘야지. 그리고 재수하자. 아 진짜로. 대성고 조심해 알겠지? 대성고는 그래도 괜찮아. 이번에 충남고 애들이 그게 많아. 내신할 때 국어는 내신 준비 잘 안 해. 그리고 이제 정시할 때 그때 막 뒤늦게서 막. 그래서 1학년 때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 했어요? 화제도 다 했니? 풀고 있어요. 풀고 있어. 선생님이 좀 쓸데없는 얘기해서 집중 못했지? 아니. 문법 같은 거 어떻게 준비하냐고?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좀 내가 선생님 원래 문법을 또 자신 있는데 너희들도 문법을 할지 잘 모르겠다. 문법은 일단 핵심적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료를 잘 해석하는 걸 해야 되는데 조금 암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긴 해. 기본적인만 좀 외우면 돼. 알겠지? 그래서 국어에서 사실 제일 쉬운 게 문법. 정말로. 진짜. 그 다음에 쉬운 게 고전문학. 그 다음에 쉬운 게 이제 현대문학.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독서. 그런데 어느 경지에 오르면 제일 어려운 게 현대시. 왜냐하면 낯선 게 나오면 1등급 맞은 친구들도 현대시는 당황해. 독서는 안 틀리거든. 그래서 딱 너희들이 한번 느낄 거, 선생님 고전문학 어려워요. 이러면 좀 약간 1학년 때, 문법 어려워요. 1학년 때. 좀 나이 먹고 학년 올라가면, 선생님 독서 어려운데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선생님 현대시가 제일 찝찝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3학년들은 1등급 나오는 애들입니다. 선생님 독서가 아직 어렵습니다 하면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고, 고전문학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한 4, 5등급입니다. 얘기하는 건 다 나와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문법, 고전문학이 처음 하고 외울 게 많으니까 어려운데 공부하다 보면 가장 부담 없습니다.
자, 공부에는 단계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욕심 부리지 말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일단 주로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됐지? 그래서 경치 묘사했고, 자,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자가 유사한 형식, 정격가사죠. 귀찮아도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정격가사. 이런 건 약간 이제 내신할 때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고, 일정한 운율을 반복했다는 거, 이것도 이거 사실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 맞죠? 사안도 율격이잖아. 자, 그 다음에 봄의 경치를 예찬하고 풍류를 즐기고 있지? 맞고. 이게 틀렸지? 유교적 충이, 뭐 임금께 충성해? 그런 건 없었잖아. 여기서 그냥 자연 친화입니다. 자연 친화만 있지. 요것만 있지. 임금에 대한 충성 없어. 멋진 말이라고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작품에서 해석해야 돼요. 맞췄어요? 잘한 거예요. 자, 5번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가봅시다. 자, 서리법, 기억. 모르는 것인가? 자, 의문형 어미 있으니까 괜찮고 서리법 강조. 자, 복숭아꽃 맞죠? 계절감, 봄의 경치, 예찬. 감정이 봄의 기운, 정서.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라고 해야 돼? 흥겨움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잡혔네. 자, 그 다음에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자연. 아니야, 다 자연 친한데? 화자의 모순된 태도 아니야. 무라일체 태도도 어떻게 모순된 태도예요? 자연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거. 4번 이렇게 체크하듯이. 5번은 주체와 객체가 바뀔 표현, 주객전도. 그래서 부기와 분명을 꺼리는 거. 자, 6번의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작품이 이번 개념어와 관련된 가장 핵심인 이유는 공간 이동이다. 자, 거기에만 좀 체크해볼까요? 더 넓고 높은 곳, 그래서 공간이 확장되고 있잖아. 확장. 흥치가 고조되고 있어요. 몰입하고 있는 거지. 자, 일단 수감목. 자, 집에서 일단 홍진에서 벗어나서 풍월 주인 자부심. 오케이. 자, 봄 기운이 완연한 한중집이 한가운데 집리야. 외로움 아니야. 자, 미음 완보하여 술을 즐기는 공간도 괜찮고. 에이, 무릉에 머물지 못하는 아쉬움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게 무릉이랑 가깝다. 그래서 자부심 드러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단표도왕의 삶을 다짐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 그냥 38페이지는 좀 가볍게 그냥 건너가고 5강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5강으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없어요. 대성문 없어요. 대신구가 있고 대성구가 없다. 대성구는 성실하게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거 100점 맞을 때 맞아야 돼. 어려울 때는 서로 다 주고. 이번에 한 1등급 컷이 한 80점인가? 하도 어렵게 됐어. 그래가지고 한 70점만 맞아도 잘하면 1등급 나올 수 있어. 70점 때 후반만 돼.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우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남들이 쉬울 때 그때 실수하면 타격감이 엄청 크지.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를 무조건 잘 봐야 돼. 왜냐면 중간고사는 학교 선생님이 일단 좀 적당히 쉽게 냅니다. 왜냐면 애들 분위기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 약간 쉽게 해서 우리 월드컵으로 치면 딱 진짜 우루과이 느낌이야. 막 강팀은 아니잖아. 근데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최소한 비겨줘야 돼. 근데 거기서 깨져가지고 한 3등급 나오면 1등 맞기 힘들어. 그럼 16강 진출 못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소 무승부는 해둬야 기말 때 잘 봐서 1등급 만들 수 있어. 한 2등급 정도 치면 기말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거든. 근데 굳이 역전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기면 좋겠지, 알겠죠? 일단 첫 경기를 잡아라. 똑같아. 시험도 중간고사를 잡으면 무난하게 흘러가. 근데 거기서 꼬이면 막 삐그덕대면 막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또 이제 중간고사 좀 잘 안 나가면 막 부모님이 막 학원도 막 옮기고 싶고 막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뭐 학원 옮기고 이러면 또 거기서 스텝이 꼬여. 그럼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한 학원 같은 것도 선택을 하면 한 1학기는 최소 다녀야 되고 좀 길게 보면 사실 1년은 잡아야 되는데
일단 1학기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성적이 괜찮으면 쭉 가고 1학기 딱 보고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지. 근데 중간고사 때 막 옮기고 하면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잘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 시험에는 생각이 되게 신경 많이 써요, 학생들은. 지금 너무 중요한 시험이라서. 근데, 뭐라고? 가오고 좀 분위기가 좀 쉬운 편이긴 하지. 왜냐면 대전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쉬운 거 내신은 쉬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신은 다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기 서나만 쓰라야 그 저기 정지 좀 한번 눌러줄래? 그래 고마워. 근데 내가 볼 때 시험이 잘할 것 같아. 딱 보인다.